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저는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분노 투표를 저한테 하는 것이 썩은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허경영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내가 최초로 한 말입니다. 군소후보들과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젊고 참신한 이런 후보들이 나는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에 허경영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성추행, 땅 문제, 뭐 이런 걸로 서울시 예산, 국가 예산 800억을 낭비하면서 시장 선거를 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이런 보궐선거 국가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서울시 예산 70%를 삭감합니다. 전략해서 70%를 국민 18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으로 서울 시민한테 돌려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도 송파 모녀 자살 사건 같은 그런 연약한 여성들이 생활비 때문에 이 직장 저 직장에서 성폭행당하고 쫓기고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걸 보고도 국회에서는 한마디 없는 이런 정치인들, 나는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는 사람이지 정권을 관심 가진 사람 아닙니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엄청난 돈을 없애가면서 대통령 2번, 서울시장 255명의 국회의원을 창당을 해서 국가혁명당에서 출마시키고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보내가지고 선관위 역사사상 처음으로 8억 4,200만 원을 국가에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 공로가 있는 국가혁명당이 무슨 시장이나 탐내고 대통령이나 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이 불공정, 나는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너무나 연약한 여성들이 피해받는 가정생활의 불안을 가지고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세상을 좀 안정적이고, 직장에서 쫓겨나와도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나온다, 부부 300만 원 나온다, 그냥 불안하지 않고 이웃끼리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기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 예산 70% 전략해서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주고 연애 공영제 실시해서 연애를 20만 원씩 줘서 연애하게 하고 결혼수당, 출산수당을 주고 또 나아가 재산세, 자동차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또 보호해주고 서울 시민에게 특급수를 공급해서 팔당댐의 물을 청평댐과 파라오와 소양강댐 물로 해서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특급수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까? 네,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6분 7초고요. 기조연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굉장히 방송국에 오보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기조연설을 꼭 마치는 지키겠습니다. 것으로. 연애, 결혼수당, 결혼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각 가정이 자녀들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취직도 안 돼, 돈도 없어. 그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국가가 국민 배당금을 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결혼할 사람 많습니다. 네. 결혼하면 또 1억 줍니다. 애 낳으면 5천만 원 줍니다. 주택자금 2억 무이자로 영구토록 쓰게 해줍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잠깐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포함해서 각 후보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후보께서는 5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조연설을 여기서 중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예.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제 79만 명 정도 접종도 했고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너무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대중교통에서 코로나가 옮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철저히 정부에서 국가에서 시킨 대로 위생을 철저히 한다면은 QR코드를 철저히 한다면은 모든 자영업자들의 영업 시간을 최대한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보행도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떤 여러 이상한 곳으로 이용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제한이 좀 지나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10배, 100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장이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해야지. 그거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거는 임대료도 안 됩니다. 절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울시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그들에게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그들에게 모든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받든 안 받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배정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우리 젊은 우리 군소 후보들이 아주 그냥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나는 뭐 여기 신지혜 후보나 신지혜 후보 그리고 저기 김진아 후보 이 여성분들이 하는 공약에 대부분 찬성합니다. 굉장히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을 사랑하는 것이 또 있지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으로서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제 옆에 있는 신지혜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4월 7일 날 투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손창민 축구선수처럼 기호 7번입니다. 저는 4월 7일 날 투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손창민 축구선수처럼 기호 7번입니다. 축구 선수 손창민이라 아마 등번호 7번 손흥민 선수를 잘못 이야기한 듯 합니다. 그런데 허 후보가 잘못 호명한 배우 손창민 씨, 공교롭게도 드라마 신돈으로 유명하죠.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텐가. 허 후보가 기성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와 묘하게 닮았습니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일타쌍피를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분노 투표를 저한테 하는 것이 썩은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목적이 꼭 당선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거대 양당의 대결 속에 3등을 누가 차지할까도 관심이긴 합니다.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선거 기탁금으로 낸 군소 후보들. 작지만 의미 있는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거 어게인 무명 후보전 17번 손창민, 3등은 나야나. 그리고 사실은 7이라는 숫자가 3개가 겹치는데 서울시 예산을 70% 아껴서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150만 원까지 그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논아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소상공인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코로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층들에게 그 돈을 서울시에서 줄 텐데 우리 신지혜 후보는 이
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신재 후보 답해 주시죠. 네,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수적입니다. 세금을 깎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모든 서울 시민에게 쓰고 남은 세금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드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의 기본소득을 만드는 방안으로는 나중에도 제안 드리겠지만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과세를 통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저는 하나 짧게 해주시기 궁금한데 바랍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다는 건 어떤 복지 혜택입니다. 그러나 국민배당금은 우리나라 재산이 7경 정도 되는데 5천만 명을 나누면 한 사람당 국가에 14억씩을 투자한 주식회사예요.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서 우리는 기본 배당금을 받는 거죠. 국민배당금. 그러니까 내 가족이 투자한 국가의 채권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기본 소득을 받는다. 이것은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질문 이 없이? 부분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지혜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 마땅히 누려야 하는 공통부를 국민의 권리로서 나누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주자는 것 아니고요. 토지나 빅데이터처럼 사회의 공통부로 쌓이는 이 수익을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에 필요한 정의로운 정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쭉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답변하실 차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이든 어디든 재산세는 전국 다 서울시는 다 폐지하고 또 자동차 보유세도 폐지합니다. 그러나 양도세를 시가가 높은 곳에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허경영 후보께서도 시간을 다 네, 쓰셨습니다.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젊은 우리 군소 후보들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하는 이런 젊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야가 분노 투표를 국민들이 할 수가 있다고 서울시장을 뽑는데 여야의 싸움에 분노한 국민들은 허경영을 찍으면 그 분노 투표가 해결됩니다. 제가 이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허경영 강연을 치면은 유튜브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단히 똑똑한데 직장이 없고 어렵고 너무나 주택이 어렵고 열악하고 그래서 200만 호 정도의 소형 그린벨트에 주택을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그 주택을 아주 저렴한 네. 가격으로 무상으로 마무리해 공급하도록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맺은 말 끝으로 긴 시간 이 토론 이어가 주신 여러분들의 그 후보자들의 참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 이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